생기부 주제잡기 이번에는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쪽에서도 우리 생기부 주제를 다양하게 잡아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미술 분야의 학생들은 어떠한 생기부 주제를 잡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찬가지로 미술 분야의 분야 특성, 관련 학과, 인재상, 그리고 이 학생들은 어떠한 주요 개념어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핵심 키워드를 주요 활용해서 범주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 학생들은 미술,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또 공간, 전문 직업인 특강 같은 거를 함께 주제로 한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연계하거나 과목과 연계하거나 또 미술 관련된 주제를 연계해서 확장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공동교육과정의 수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더 공고히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술 분야다 보니까 심화활동으로 공모전과 각종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실제 전시회를 기획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자, 이 분야의 특성에 대해 잘 알아야겠죠? 자, 다 읽어보진 않겠고요. 자, 첫 번째와 마지막만 살펴보겠습니다. 회화, 조소 등을 배우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마케팅,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이 분야에서 배웁니다. 단지 그 회화 조소만이 아니라 그래픽, 마케팅, 일러스트레이션까지 그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죠. 자, 지금 더 제시되어 있는 이 화면의 각종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히 끝부분에 있는 전통 미술의 계승 및 현대 미술의 이해와 다양한 표현 역량을 갖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작가까지. 요즘은 또 이렇게 당연히 작가로서 이 꿈을 펼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학과입니다. 미술이라고 해서 딱 미술, 조소, 회화, 딱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멀티 디자인학과, 문화 콘텐츠학부, 미술 경영학과, 미술 디자인과, 미술 콘텐츠학과, 또 원래 전통적으로 미술학과들 있잖아요. 서양화, 한국화, 조소, 조형, 생활 조형 디자인학과, 아동 미술학과, 큐레이터학과, 회화학부 등 이제는 미술 분야도 많이 확대되고 또 새로운 분야들로 개척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인재상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화면 잠깐 멈춰두고 이 분야의 인재상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있는 패션이나 전자기기 등 제품의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미적, 감성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정보 IT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거죠. 역시 통합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핵심 주요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많죠. 감각, 감상, 건축, 공간, 광고부터 행위예술, 협동화합, 활용회화까지 주요 개념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또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도슨트가 눈에 들어옵니까? 또 박물관이 눈에 들어와요? 비평이 눈에 들어온다면 미술 비평 쪽에 내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 분야가 되겠죠. 혹은 전통, 컨셉, 패션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현대 어떤 생활 디자인 쪽에 눈에 들어오는 거겠죠. 이후에 생활과학과도 함께 연결시켜서 그 분야하고도 연결시켜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키워드
활용한 대주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 카테고리에서는 미술 작품 감상법, 예술의 흐름 탐구,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탐구하거나 가우디의 예술을 탐구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도 살펴본 학생들이 있는데요. 컨셉트 아트를 제작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거나 드로잉, 멘토 매티 활동을 해보기도 했답니다. 이건 이후에 IT 분야하고도 반드시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또 있었죠. 릴레이 툰 제작하거나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직접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재밌었겠네요. 또 디자인 분야에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학교 공용 우산 리뉴얼 디자인에 참가하거나 붕 리커버 디자인, 꽃 포토존 디자인, 디자인 캠페인 프로젝트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주택 조경 디자인 탐구 활동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같은 것에 관심을 들이면서 친환경 물병을 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축제 때 판매하거나 이렇게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연고와 같은 약품들을 입구에 손이 닿는 순간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튜브 형태의 용기를 디자인하거나 배달 음식 주문이 빈번한 상황에 재사용이 가능한 뚜껑 디자인을 하거나 이렇게 생활 속의 디자인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뒤에 제시할 생활과학 분야하고도 연결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공공 디자인에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그만큼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 좌석이 일반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코드를 이용한 임산부 좌석을 디자인하거나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에서 필요에 따라 가방을 걸 수 있는 좌석 손잡이 디자인을 제안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과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며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이용할 때 진도수가 더 잘 전달된다는 것을 적용해서 진동 조절 장치가 달린 욕조를 디자인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신체 부자유한 분들을 위한 어떤 도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간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많이 하잖아요. 이것과 함께 관련돼서 기획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요. 연주의 무대를 디자인 학생도 있었고요. 교내 벽화 제작 활동, 학교 공간 혁신 활동으로 학습과 휴식의 공간에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만들기 탐구 활동을 하거나 전화부스를 활용한 체험형 게릴라 전시공사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 정신적 웰빙을 위한 공간 디자인, 소리를 통한 공간 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들이네요. 전문 직업인 특강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특히나 이 분야는 그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웹툰니스트 전문 기업인 특강에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 팬데믹 시대에 애니메이터들의 재택 근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예술 비평과 큐레이터 역할 특강에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어떤 주제들을 연계하고 확장했을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로 연계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눈에 들어올 텐데요. 소리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거나 디자인 플랫폼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해 보거나 UX, UI 디자인 앱을 분석해 보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디자인이지만 앱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IT 정보 쪽에서도 같이 연계될 수 있겠죠. 특히 이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다양한 과목들과 연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치와 법 시간에는 거리의 예술을 반달 그래피티로부터 지키는 어떤 법 탐구 활동을 해보거나 사회문화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회적 공간 디자인,
또 과학기술과 사회변화 프로젝트 수업에서 드로잉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온라인 어플, 또 예술가의 의도와 대중의 어떤 소통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해서 참여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경제에는 미술작품 모의 경계를 해보기도 했답니다. 도덕윤리 시간에는 이 미술품의 가치에 관해 토론하기도 하고요. 국어 시간에는 비경쟁 독서 토론을 통해서 김동인의 광화사를 읽고 미의 기준과 미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기도 하고요. 바람의 12방향을 읽고 레이어 아트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소리 프로젝트, 빛, 소리를 활용해서 사상사건 관련되어 있는 소리가 들어있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좀 읽히기도 하네요. 또 국어 시간에 동물원의 열악한 현실 해결을 위해 동물원의 환경, 윤리, 교육적인 문제 등을 다각도로 한번 문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AR 동물원 전환을 주장하는 논설문을 작성해서 동물보호 브랜드 상품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굳이 실제 동물원에서 그 동물들을 가둬놓게 하지 말고 AR 동물원을 제안한 거겠죠. 또 이거 과학에도 확대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모르포 나비날개의 화려한 색상을 한번 발표했고요. 블랙홀의 X선이 방출되는 원리를 탐구하는데 그것이 색감하고도 이제 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 텍스타일 디자인 수열 분석을 하거나 디자인 속 정적분화를 활용해서 탐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의 이항 분석 구조를 적용한 수량 조절 물뿌리기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전통 예술에 대한 10대 인식을 주제로 도자 핸드메이팅 페인팅 체험을 통해서 융합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각 교과하고도 이렇게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대했네요. 주제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사건 만화를 만드는데 그 주제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하기도 하고 또 연극부와 협업해서 무대 디자인의 그 어떤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한 거겠죠.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편백나무 큐브 목침 만들기, 취약계층을 위한 스칸디아 모스트리를 만들기도 했답니다. 스칸디아 모스트리가 약간 그 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가습기 효과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습기 같은 거를 스칸디아 모스트리 같은 걸 이용해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를 위한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이거를 BF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도,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을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것들을 베리어 프리하게 전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어떤 따뜻한 마음도 읽혀집니다. 공동교육과정에서도 뭐 엄청나게 많이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동작 기초반, 캐릭터 분석 제작반, 캐릭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반, 3D 모델링 마스터반, 디지털 아티스트를 위한 3DX 맥스 모델링반, 나만의 작품 제작 활동반, 금속 구매반, 또 일상에서 심리학에 스며들다라는 걸로 해서 이걸 참여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미술작품을 같이 고민을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술 분야이다 보니까 각종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자, 그냥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창작, 스토리, 공모전, 스토리보드 공모전, 포트폴리오 공모전,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학교협동조합 CI 공모전, 정보윤리 실천 콘텐츠 공모전, 게임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예술융합 디자인 공모전, 창작작품 공모전, 과학용어 디자인 공모전,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 입체조형 디자인 공모전, 공공디자인 공모전. 또 대회도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어요. 드로잉 창작대회, 교화 그리기 대회, 나만의 아이디어 발상 표현 대회, 미술 비평 대회, 만화 창작 대회, 현대예술 비평 대회, 예술 전시 기획 대회.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전시도 많이 기획을 했더라고요. 이건 아마 축제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경험들은 통합적이잖아요.
주변 학교와 연합해서 평화와 전쟁의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교내 전시회를 총괄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고요. 굿액션 캠페인 활동과 함께 교내 작품을 설치해서 전시회를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 미술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을 교과와 많은 주제들과 연결해서 살펴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꿈이 좀 더 명확한 학생들이잖아요. 미술 분야는. 이 분야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를 잘 만들기 위해 또 고교 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기 위해 디자인하는데 이런 주제들을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고요. 여기서 미술 분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